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미용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하나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블로그에 대해서 꾸준히 올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이후에 24년간 꾸준히 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코 미용 수술은 크게는 콧대, 코끝 융비술, 복코, 긴코, 짧은 코, 매부리코, 흰코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 전후 사진이고요. 코 융비술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유명한 배우인데요. 포토샵을 통해서 콧대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미남 배우가 미남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설명합니다. 역으로 이런 모양에서 콧대, 코끝을 높였을 때 그 미용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졸개 코 미용 시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는 콧대는 주로 필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코끝은 이런 녹는 실을 콧기둥으로 세우고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는데 코끝에 대한 필러는 그 콧대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콧대는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지만 코끝도 이렇게 개선을 일시적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지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전에 비해서 콧대 전체적으로 올리는 필러가 그 코 미용 수술을 하기 좋게 좀 더 개발이 돼 있는 면이 있고요. 또한 술기도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콧대를 필러로 했을 때 그 펴짐 현상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모양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퍼져서 낮아지면서 넓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론 이 필러가 콧대 필러가 없어지는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꽤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게 이 콧대 필러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술기와 필러 자체가 발전되어 있고요. 코끝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유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 미용 수술했을 때 콧대 높이와 이마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이마선이랑 콧등과 잘 못 맞춘 이런 케이스들인데 일명 아바타 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코 미용 수술을 할 때는 이마와 이 콧대의 라인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잘 못 맞춘 경우에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맞춘 케이스고요. 마찬가지로 콧대를 넣을 때 이 넓이도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넓게 들어갔을 때 다시 뺀 모양인데요. 이마선과 콧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간 조금만 조절을 잘 못해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재수술로 개선시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형물 자체가 미용적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넓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제거하고 재수술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모양이 안 좋은 경우에 녹일 수 있는 주사면은 녹여버리고 다시 시술해주면 편합니다. 한데 녹지 않는 주사들을 가끔 쓰는 경우에는 녹지 않은 필러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효과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행히 효과적으로 개선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콧대에 대한 재수술에 대해서 재수술에서 어색함을 개선한 경우인데요.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실리콘은 제거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한때 유행했던 고어텍스는 제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또 의사 선생님의 기술이 좋다면 별 무리 없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용 수술할 때 코끝과 요 각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각도가 너무 작다면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너무 높다면 내리게 됩니다. 요새 하여튼 고양이 코 시술이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어쨌든 요 바닥 쪽을 이쪽으로 빼서 미용적으로 입이 좀 덜 나와 보이게 하는 거를 고양이 코라고 시술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별게 아닌데 이런 식의 용어를 써서 따로 뭐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사로 간단히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간단한 인공살 같은 거를 넣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개에 대해서 코안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깥 절개를 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요 바깥 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게 실리콘 보형물이고요. 요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살을 쓰게 되는데요. 요렇게 일반적으로 콧대하고 요렇게 따로 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살을 주로 쓰는데 기온고를 제가 여기다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요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게 지금 요런 이상한 모양이 나온 케이스인데 빼보니까 실리콘 모양이 여기 요 끝까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오히려 코끝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나쁜 모양이 나와서 제거하고 다시 수술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따로 넣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L자형으로 넣어버리면 사실 한 피스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L자형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L자형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L자형을 예전에 썼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 끝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거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L자형을 써가지고 이쪽 코끝을 좀 더 올리겠다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 L자형이 시간이 흐르면서 코끝에 부작용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끝이 점점 얇아지고 이렇게 빵꾸가 뚫리기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예전에 점점 이 얇아진 거를 인지하고 제거를 하고 I자형 넣고 인공살 넣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인지를 못하고 이런 정도까지 진행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흉이 남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제거하고 재수술을 잘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이렇게 염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되더라도 제거하고 염증 치료 잘하고 재생 치료 잘하면 이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종종 있는 일은 코끝이 들창코로 많이 들리는 경우입니다. 흉조직 심해지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거 잘하고 염증 치료 잘하고 재생 치료 잘해서 모양도 문제가 없고 흉도 문제가 없이 잘 치료됐던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리콘이 오래돼가지고 예외적으로 구형구축이 생기거나 석회화가 됐던 케이스들인데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요런 코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코 안으로만 해서 수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 끝에 요 흉을 문제가 안 되게 수술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굳이 코 안으로만 수술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정확하게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개방형을 쓰게 되는데요. 요 콧기둥을 요런 경우를 만들 때는 여기다 콧기둥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콧기둥에 대해서 비주경 연고를 쓸 수도 있고 귀연고를 쓸 수도 있고 갈비뼈 연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병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뭐 갈비뼈가 어쩌고 좋다, 뭐 비중경 연골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환자한테 홍보를 하는 경우의 얘기를 환자로부터는 많이 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예전에 그 어떤 재료들이 발전 안 됐을 때는 그 귀연골로만 어떤 수술을 하기에는 연골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한 20년 25년 전에서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그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비중경 연골을 꼭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이용을 했는데요. 그 재료들이 발전돼서 이 비중경 연골을 따로 안 떼고 귀 연골을 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콧기둥을 이용을 합니다. 이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코 안에서 요걸 안 제거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가 따로 인공살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요런 코끝을 이렇게 만들려면 그 개방형을 이용합니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약간 빨갛게 보일 수 있지만 요 흉이 문제가 안 되게 흉 안 보이게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넓은 경우에 요 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모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요 바깥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게 흉이 문제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런 줄이는 과정에서 그 교과서적으로 환자만의 상태를 잘 보지 않고 했을 때 요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수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개개인의 수술 전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적용하고 안 하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복코 주먹코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술은 이렇게 연골 자르고 모으고 뭐 콧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고 뭐 지방 제거하고 이런 겁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다고 수술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복코도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환자를 그냥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이런 식으로 수술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환자를 이렇게 수술해 준 경우고요. 이렇게 요 지방을 이렇게 살을 제거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이고요. 요런 복코를 수술할 때 사실은 연골 파트가 어느 정도 있느냐, 살이 어느 정도 있느냐, 피부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르고 수술 결과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 살만 많고 연골이 없는 경우에 피부도 두껍고 이렇게 수술적인 모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줄이고 싶어서 과도한 수술을 하게 되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양을 보지 않고 과다한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용 수술을 할 때 어떤 교과서적인 거는 있지만 그 환자 개개인의 수술 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빼야 되는 수술이 있고 그런 겁니다. 메브리 코에 대해서는데 이 메브리
요런 모양이라 그래서 매부리 코입니다. 어떤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코끝은 떨어져 있고, 요게 이제 전통적인 책에 나와 있는 매부리 코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뼈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세한 매부리가 있을 때는 사실은 뼈 수술 안 하고 주사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요런 게 발전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기간 이후에는 요런 개념으로 뼈 수술 없이 약한 이런 서양의 요런 정도의 매부리는 지금도 한국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뼈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세한 매부리, 이런 매부리는 요런 개념으로 뼈 수술 없이 수술하면 환자분이 회복 기간이 훨씬 짧고 수술하는 환자 입장도 많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매부리코 수술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요런 경우에는 지금도 뼈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요런 경우에는 뼈 수술 없이 좀 더 간단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합니다. 그런 수술하는 과정이고요. 뼈 수술이 없다는 개념은 뼈를 골절을 안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골절 없이 요렇게 매부리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후 사진들이 있고요. 요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만 예전에 수술 방법으로는 여기만 영구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키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래서 뭐 뼈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사도 발전이 돼 있고요. 재료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뼈 수술 없이, 뼈에 골절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한국인의 경우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매부리코에서 코끝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즉 매부리코는 화살코가 많은데요. 코끝은 같이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매부리코가 이씨 화살코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화살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적절히 그 원인에 따라서 교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하나하나 따로 기회가 되면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화살코 교정한 거고요. 들창코 짧은 코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도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비중격 연골이 만일에 기존에 써서 없다면 갈비뼈 연골을 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 들린 코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쓰게 되고요. 비중격 연골을 기존에 썼다면 갈비뼈 연골을 쓰게 됩니다. 흰 코 교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이런 흰 코가 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 정도가 되면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숨 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이렇게 어느 정도 휘어 있더라도 내부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예전에는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뼈 수술 외에는 뼈를 골절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발전된 재료를 이용해서, 발전된 재료와 발전된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요렇게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요렇게 휘어 보였을 때 요렇게 정확하게 보형물을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개선시키면은 요렇게 휘어지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경우에는 뼈 수술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지금도
뼈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하게 휘어져 있고 바깥에서 안에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거는 제가 수술해 드리고 안에 문제는 이비인후과 가서 또 안에서 하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 휘었을 때 만일에 뼈 수술을 한다면 붓기멍이 골절 수술을 한다면 붓기멍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휘어 보이는 거를 간단한 수술로나 시술로 이렇게 교정했던 케이스들입니다.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술기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영석 원장이었고요. 설명한 내용은 하나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